1999년도 법조비리 사건, 그죠? 아시죠? 특검했습니다. 국민특검이죠.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스폰서 검사 사건, 그것도 특검을 한 사건입니다. 이 두 번의 특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처리를,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은 보고받으셨죠? 저는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사람이지만, 국민 한 사람이지만, 제가 한 업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도 말만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죠? 네. 안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죠? 이와 같이 2001년도에 배임죄 사건으로 경찰,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서입니다. 2001년도. 여기 2004년도 경찰, 검찰,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졌습니다만은 위증죄로서의 처분 결과서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이 대법원에 대금 반환사까지 졌습니다. 대금 반환 사건까지 2006년도에 4월 24일 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이렇게 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아까 이재용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지만 아주 자랑스럽게도 전과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전과자일 뿐입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에서 전과자 아닌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는 지도자 중에서 전과자보다도 못한 사람들 플러스 전과자인 정도의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와 재벌과 이들을 봐줬던 검찰 사법부는 똑같이,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19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면서 저에게는 비록 아까 연동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저의 가정, 가족, 저의 재산, 제 나름대로 얼마나 은평구에 한 50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소중하게 모았던 그런 재산을 비롯해서 가정, 모든 게 다 없어질 정도로 19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참혹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시 수사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검찰사법부는 동일체입니다. 검찰사법부만 동일체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나쁜 지도자와 또한 재벌과 삼성을 비롯한 10대 재벌, 모든 재벌이 똘똘똘 엮여져 있는 결정체입니다. 이 공동체입니다. 또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동일체입니다. 이 똘똘똘 뭉쳐있는 이 동일체를 우리 국민으로서 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4년 검찰사법 역사상 불의의 어둠을 걷어낸 사건이 한 건도 없었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 정도의 판결을 전 세계에서도 뒤집은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돋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7년도 4월 22일 날 수사에서 보고 이와 같이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판결 문서로 갖고 있고요. 이 공소사실에 보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하나같이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 이 문서는 특검 보고서이 아닌가요? 검사나 판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것을 다시, 여러분,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검사나 판사가 잘못한 것을
다시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보고하는 게 특검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국민 한 사람의 힘, 사법독립군 강남군은 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검 판결문이고요. 그런데 판결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다 무혐의 처분했던 이런 결과를. 그런데 세 개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만 죄일 수가 없는 건데 나머지 두 개는 무혐의 처분을 또한 하면서 제가 나머지 두 개도 죄다 하니까 검사에게 따져가지고 공판검사한테 따져가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적어가지고 세 개가 다 죄다 이것을 입증해서 공판을 한 결과 2심 판결입니다. 그러나 두 혐의는 판결로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법원 판결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을 얼마나 썩고 병들었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밝혀냈는데요. 요번에 상설특검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아까 검찰사법부가 왜 똘똘 뭉쳐져 있는 검찰사법동일체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수사기록 위조를 했는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도 이와 같이 2003년도 경찰이 어느 조사관이 수사기록 위조했다라고 제가 경찰청에다 진정을 넣으니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내려서 청문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거 원본입니다. 이 경찰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 대로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 검사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한 문서가 여기 있고요. 다시 새로운 검사가 와서 다시 수사했습니다. 이 수사기록 위조 문제는 검찰 자체 내에서도 들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검사가 와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다시 수사했는데 다시 또 자백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내려놓고 이 검사는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세요. 2004년 4월 1일 날 수사기록 위조 내용으로 다시 원고 말이 맞냐 피고 말이 맞냐 피의자한테 물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졌다고 지실 분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죄인이라면 검사가 여러분들 원고 말이 맞냐 피고 말이 맞냐 그럴 때 원고 말이 맞다 그러면 죄인이 되고 피고 말이 맞다면 죄가 아닌 수사기록 위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전화로 해서 진술 내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수사기록 위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위증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한 기억인 양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형법 152조에서. 그런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번의 경우만 보세요. 제 말이 맞다 그랬다가 다시 수사기록 위조해가지고 피고 말이 맞다 그랬고 피고 말이 맞다 그랬다가 다시 제가 원고 말이 맞다 그랬다가 아까 이와 같이 피고 말이 맞다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억은 정확한 기억입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한 기억인 양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만이어도 이것은 죄가 있는 것을 죄가 없이 처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이 이와 같이 눈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한번 결정을 내려놓으면 여기에서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수사기록 위조 문제도 있었고 또한 아까 전화로 불법 수사를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이거는 일개 주임검사가 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임검사가 아니라 전관을 받았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의 고위직에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저는 이 정확한 이름을 대면 제가 허위사실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와 같이 일개 주임검사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검찰은 검찰공화국인데
이것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검찰을 가지고 놓은 결과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썩어서 이와 같이 병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저는 입증해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법 독립군으로서 내가 나의 승리가 그 검찰사법 특검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매체에서 이와 같이 뭐 이렇게 뭐 추정 60분에서는 이 얘기는 잠깐 뺐거든요.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문서 한 장 주고 2012년 2월 1일 날 방송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 방송마저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언론까지 이 대한민국 검찰은 언론까지 이와 같이 탄압하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못 알게 하는 귀와 눈을 다 막아버린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이와 같이 국민의 눈과 귀, 입 모든 것을 막고 자기네들의 힘과 권력으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여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는 것을 저는 열심히 입증했고 앞으로 이 사실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계속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